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자, 대한민국의 경제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성장판이 무너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문제점을 짚어드렸습니다만은, 일단은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의 여러 가지 지표가 모두가 멈춰 있거나 또는 지금 역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이죠. 지금 관세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미국의 관세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경제는 그 자체로 성장 동력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인구가 늘질 않습니다. 원래 인구는 늘진 않아도 적어도 현상을 유지해야만 경제 규모를 유지할 수가 있는데요. 인구가 줄고 있고 또 그 준 자리에 인구가 지금 외국에서 들어오는 그런 인력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 외국에서 들어오는 인력들은 돈을 벌어서 본국으로 송금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뭐 GDP 성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노후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조선업이라든가 또는 철강, 그리고 뭐 자동차, 반도체, 석유, 화학 이런 걸 가지고 성장 동력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석유화학 산업은 지금 뭐 최악입니다. 거의 뭐 적자를 내고 있고 공장을 하나 둘씩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다 철강 산업도 중국산 덤핑 때문에 우리나라 철강 산업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미국의 관세까지 덮치면서 사실상 철강 산업도, 이 산업의 쌀이라고 하는 이 철강 산업도 우리나라 어떤 경제를 견인하기에는 이제 역부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나마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이게 선전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자동차는 미국의 이 관세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고, 이미 2분기에 말이죠, 4, 5, 6 이 2분기에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하고 그리고 TV까지 다 합치면은 20조 정도가 줄었단 말이죠. TV도 우리 경제 성장의 가전제품 말하는 겁니다. TV 등을 비롯한 상당히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만은 그것도 이제 상당히 그 점유율이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하여튼 간에 물론 이제 반도체가 좀 이제 아직까지는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상 어렵고, 그리고 또 우리가 조선업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그 저가 공세 때문에 아직 우리 기술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그래서 결국 신성장 동력을 우리가 개발해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오히려 이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이 국정농단이다 어쩌고 하면서 휘말리고 등등등등 하면서 투자의 기회를 놓치고, 그리고 정부가 그런 어떤 주도를 하는, 다시 말해서 산업을 갖다가 정부가 지원하고 뒷받침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그냥 실패하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경제가 지금 갈 길을 잃고 그렇게 헤매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가계 경제를 보면은, 이 가계 경제가 100만 곳이 한 해에 이제 폐업을 할 정도로 거의 최악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지금 자영업을 해가지고서 그 자영업을 유지하기가 거의 이제 뭐 한계 상황에 왔다. 그래서 직원을 두지 않고 1인 그런 자영업 이런 데가 이제 거의 주종을 이루거나 가족끼리 하는 이런 데가 있는데, 그마저도 물론 뭐 되는 데는 좀 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 가계 경제도 상당히 어려워지고 자영업도 무너지고 있다. 거기다가 부동산도 보면은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값이 천정부지로 떼가지고 오히려 우리 경제에 부담을 줄 뿐, 전체적으로 보면은 부동산 또 건설 경기가 식음으로써 대한민국의 지금 가장 중요한 또 성장 동력이 되어야 할 건설업이 지금 또 그 불씨가 꺼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통계적으로 아직도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GDP가 1인당 GDP가 대만한테 따라잡히게 생겼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22년 전에 대만을 따라잡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1인당 GDP가 대만 안에 따라잡힌다는 우울한 소식입니다. 물론 대만이 말이죠. 대만은 대기업은 그렇게 많지 않아도 이 중소기업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대만 경제가 아주 탄탄하다는 건 여러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2년 전에 대만을 따라잡았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따라잡힌다는 이런 우울한 소식인데요. 자, 먼저 정부하고 대만 통계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는 37,430달러고 대만은 38,066달러로 우리가 한 800달러 정도 따라잡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거는 우리 정부가 지난달 20일 제시한 올해 명목 GDP 성장률 전망치와 대만 통계청이 이달 10일 제시한 올해 1인당 GDP 전망치를 토대로 단순 비교를 한 겁니다. 한국 1인당 GDP는 지난해 명목 GDP 1조 8,746억 달러, 이걸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3.2%를 대입해서 올해 명목 GDP 전망치는 1조 9,345억 달러가 되는데, 이를 통계청 인구 추계 데이터상 올해 인구가 5,169만 명입니다. 현재 5,200만 명이 조금 안 됩니다. 여기로 나누면 1인당 GDP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GDP 1조 9,345억 달러를 우리나라 인구 5,169만 명으로 나누면 그러면 1인당 GDP가 나오게 되는데, 1인당 GDP가 우리가 37,430달러 정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대만한테 따라잡히는 그런 수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의 추계입니다. 전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망이 맞을 경우에 무려 2003년 이후 22년 만에 역전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국의 1인당 GDP는 지난 2018년 1만 달러 가까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대만보다 10,000달러나 더 높은 때도 있었어요. 2018년에는. 이후 급속히 격차가 줄어들었는데 드디어 역전이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가 22년 전에 역전을 시킨 이후에 2018년에는 우리가 10,000달러나 높았었는데 다시 또 역전을 당하게 됐다. 대만이 올해 이렇게 추월을 하게 된 거는 반도체. 대만의 반도체가 굉장히 잘 되거든요. TSMC. 그런 것 때문이다는 얘기고요. 올해 2분기 대만의 실질 GDP는 전년 동기 대비 8.01%가 증가해서 2021년 2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GDP가, 실질 GDP가 그 증가율이 굉장히 2021년 2분기 이후 가장 높게 이렇게 나타났다. 대만 경제는 좋다 이 말입니다. 특히 반도체 경제가 너무 좋다 이거죠. 그래서 대만 통계청은 올해 다시 또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4.45%로 대폭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즐거운 비명을 지르는 거죠. 반면 한국은 2분기 실질 GDP가 전 분기 대비 0.7% 증가하는 데 그치고 거의 사실상 늘질 못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들어 민간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 경기가 좀 펼쳐질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 이것이 또 상당히 찬물을 끼얹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지금 계속해서 돈을 뿌려가지고라도 어떻게든지 지금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하지만 그것이 가능할지도 지금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상징적인 1인당 GDP 4만 달러도 대만이 우리보다 더 앞서서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원래 4만 달러 빨리 가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4만 달러 문턱에서 지금 못 가고 있는데 대만이 우리보다 먼저 지금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대만한테 지금 1인당 GDP를 역전당했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좀 우울한 소식인데요. 한국 경제 어쨌든 간에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런 위기를 제대로 좀 이겨내야 될 것인데, 여러분들은 한국 경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또 방법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고견을 많이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신업TV는 여러분들의 좋아요를 기다리고요. 여러분들의 구독을 또 원합니다. 강신업TV에 쇼핑몰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가 보시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좋은 상품들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TV입니다.